예, 반갑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을 건강 활동과 주민 조직화 과정 3강.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무엇을 위한 준비일까요? 예, 주민 조직화를 위해서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목차를 보겠습니다. 1강 했었죠. 왜 건강한 마을일까요? 두 번째, 2강. 주민 조직화가 뭔가요? 주민의 얘기와 주민 조직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세 번째, 3강부터 5강까지는 주민 조직화의 단계별로 주민 조직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단계별로 특징들을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민 조직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나요? 지역 조사하기. 먼저 오른쪽 위에도 보시면 준비 1, 2,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연한 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는 이제 남아있는 두 가지 주제인 것이고, 진한 색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렇게 목차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1, 지역 조사하기. 자, 이 부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주민 조직화를 하려면 당연히 그 해당되는 지역으로 가는 것이죠. 어떤 지역인지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 해당되는 동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하시는데, 물론 이 지역 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과연 그 지역은 어떠한 지역인지 사전에 지역을 조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이 우리 활동가 선생님께서는 이미 그 지역에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나는 이 지역에 지금 처음 오는 거야. 처음 이 지역에 와서 모든 것이 신기하고 새로워. 라는 생각으로 임해 주신다면 우리 지역 사회를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전에 몰랐던 것도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조사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 제일 기본적인 것, 그냥 현장을 둘러보는 것이죠. 현장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보고 듣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요즘엔 그 지도가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마을 골목길 곳곳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죠. 제일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또 현장만 다니면 될 수 있나요? 아니죠. 자료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인터넷에 어마어마한 자료가 있습니다. 책도 있고요. 또 이러한 것들을 잘 또 전문적으로 이제 모아두는 어떤 관공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우리 동네, 내가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에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었는지, 또는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특히 우리는 제일 중요한 컨셉이 주제가 건강이죠. 건강과 관련되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최근에 또 발표된 건강과 관련된 제도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잘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생각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장을 둘러보는 것이죠. 그리고 현장을 둘러보시면 당연히 사람을 만나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지나가는 사람 자꾸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동네에서 오래된 기존의 어떤 주민 리더에 해당되는 그룹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주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래 사신 분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동네마다 보면 아주 또 정통한 분이 계십니다. 현장 전문가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을 계획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지역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현장을 둘러보셨고 자료를 또 공부하셨고 또 사람도 만나서 그 지역을 사전을 조사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내용으로 이제 조사한 내용으로 어떻게 될까요?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 조직을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주민 조직이 뭔가요? 건강 소모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자료를 분석하는 목적은 건강 소모임 만들기로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시고 사람을 만나고 현장을 둘러보고 자료를 찾는 것입니다. 어떤 눈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관점이 필요할까요? 나는 거기에 설사 처음 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의 눈으로, 실제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의 마음으로, 그리고 주민의 가능성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민의 가능성이라는 말은 이 지역에 있는 문제,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해결할 수 있다. 외부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 사이에 그 가능성이 있다, 희망이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고 이 동네는 안 돼. 아이고 이 동네 뭐 사람들이 다 뭐 늙은 사람들밖에 없고 동네는 후져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활동가 다닌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성이 보일까요? 그 동네의 건강이 회복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라면 당연히 우리 사업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교육을 돕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설사 그런 어려움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민의 가능성들을 늘 염두에 두면서 현장을 둘러보고 자료를 보시고 사람들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누구의 눈이요?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의 눈으로 현장을 보아야 하고 현장에 살고 있는 주민의 마음으로 현장을 둘러보아야 하고 자료를 보아야 하고 주민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지역을 조사해야 된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주민들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물론 사전에 나는 우리 동네에 오래 살았어 라고 하시면서 많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지역을 잘 조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정말 이 기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공식적인 기회니까 일일이 주민을 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만나죠. 무작정 문을 열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 기회야말로 우리 지역사회를 조사하고 주민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통계 자료를 이용하는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각 외로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향후에 구체적인 활동 계획, 우리 건강소모임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적인 자료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통계적인 자료가 뒷받침이 된다면 객관성이 당연히 유지가 될 것이고 우리 동네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어떤 게 있나요? 제일 흔한 것, 먼저 우리 통계청 아시죠? 통계청. 인터넷에 검색창에 통계청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바로 이 화면이 뜹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또 알아보시지만 특히 통계지리정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고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통계지리정보 서비스라고 있네요. 여기에 지금 현재는 부산광역시 북구라고 되어 있죠. 해당되시는 구를 넣으시고 그 구에 동 단위까지는 자세하진 않지만 구 단위까지는 내용들이 잘 비교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주제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이제 건강 관련된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환경과 안전 부분이 좀 더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인구, 주거교통, 복지문화 등등 많이 있습니다. 제가 환경과 안전 분야를 클릭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화면은 자세하게 참 작은 그림이긴 하지만 뭐냐면 여기에 우리 지역별로 암 발생 비율에 대해서 한번 제가 클릭을 해봤어요. 앞에서 한번 보셨죠. 그럼 연도별 전체 암 발생 수가 이렇게 수치로 나오고요. 그래프로도 나오고 이렇게 색깔별로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서 우리 부산은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도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신다면 전국적인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근데 뭘까요? 뭐니 해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현장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아, 그거 아니야. 우리 동네는 원래 이랬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옛날에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잘 종합해서 그 많은 정보를 분석해서 어디에 사용한다고요? 최종적인 목표, 건강 소모임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 지역의 특징이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건강 소모임은 이러한 특징으로 이러한 모임의 내용을 만들면 되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마을 건강활동가의 첫 번째 활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뭔가요? 지역 조사를 하셨으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민들을 만날 상황입니다. 이미 주민들 많이 만나셨겠죠? 지금부터 새롭게 만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을 만난다는 것은 주민들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이미 앞서서 마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만날 때에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을 만난다 또는 주민과 관계를 맺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민에게 간다. 주민한테 나한테 오라고 하는 게 아닌 거죠. 주민이 있는 현장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주민의 처지와 상황에 어떻게 한다고요? 머무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서 살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실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동병상련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분의 처지를 모르고서야 공감하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주민을 만났다고 할 수 있으며 그분의 건강의 문제를 이 지역의 건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주민들과 관계 맺기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처해 있는 처지와 특성과 이 지역만의 특성 다 다른 동이시고 다른 지역이시기 때문에 그 지역만의 특성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이 바라는 욕구와 바람과 또 주민들 사이만의 특별한 주민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끼리 친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끼리 아주 앙숙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친자식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 관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주민에게 무엇을 쏟는다고요? 정성을 쏟으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으로 주민을 관계를 맺기를 한다면 주민들은 아유 세상에 우리 자식보다 낫다. 나를 이렇게 생각해 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단계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또 안내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나도 그럼 우리 활동가 선생 따라서 한번 해봐야 되겠네 하면서 스스로의 가능성, 자기 가능성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아유 내가 늙어서 뭐래, 아유 내가 뭐 지금까지 내가 배운 게 없어서 아유 내가 뭐 힘이 있나, 내가 뭐 돈이 있나라는 어떤 숙명론적인 그러한 좀 부정적인 생각에 계신 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분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게 해드리는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만나시는 분들 한번 보시죠. 정말 굉장히 여유 있고 굉장히 살기 편하신 분들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대부분이 다 어려운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도움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될 부분들이 아마도 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의 가능성을 먼저 믿는 것, 희망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알게 하는 어떤 단계요? 첫 번째 단계 어떤 단계? 의식화, 우리의 의식을 주민의식으로 가득 찬 주민의식이 가득 찬 주민이 되게끔 바꾸어지는 그런 단계가 바로 이 주민관계 맺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을 만날 때에 당연히 우리는 지역의 건강에 대한 문제점들을 살펴야 될 것이고 특히 그중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절실하게 느끼는 중요한 건강 문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을 건강 활동가이시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내용들을 다 확인하기는 쉽지는 않죠. 건강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우리 동네에서 어르신들은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떤 부분의 건강 문제에 관심이 많더라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지역 주민들을 함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컨셉, 이슈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렇게 주민들을 계속 만나다 보시면 어떤 분들은 소극적인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이미 주민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갖추고 계신 분도 만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리더가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저희 활동가 선생님들께서 통장님을 하셨거나 또는 어떤 대표를 하셨거나 이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가끔씩 계시더라고요. 물론 아니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다 보니 주민들을 끌고 가시는 리더십은 굉장히 좋으신데 주민이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리시는 것들은 좀 경험이 부족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요한 건강 문제를 확인하면서 우리 동네에 가능성 있는 앞으로의 주민 대표, 주민 리더를 하시기에 가능성 있는 리더가 될 만한 사람 누구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다니시는 거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때가 오실 겁니다. 지금은 우리 활동가 선생님께서 좀 더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단계이고 나중에는 그 자리를 주민에게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주민관계 맺기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제가 별표를 3개를 드렸습니다. 가능성 있는 주민 리더 발굴하기가 이 단계에서 제일 중요하다. 주민 조직이 아주 활발하게 건강소모임이 잘 되는 곳은요, 활동가 선생님이 아주 재능이 많아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활동가 선생님 여기서 몇 년 동안 근무하실 수 있죠. 그 근무 기간이 끝났어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바뀌거나 이제는 자리를 내려놓아야 될 경우도 생겨요. 어쩔 수 없이. 그럼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이 그 활발했던 주민들의 모임이 잘 될까요? 아마 또 원래 상태로 돌아가거나 그 기운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주민 리더가 활동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민 중에서 주민 리더가 계셨다고 한다면 활동가 선생님 빠지더라도 주민 리더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모임은 지속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을 건강 활동가 선생님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러 가시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러 가시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민 조직이 아니라 활동가 선생님의 개인 모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 활동가 선생님의 의식이 먼저 바뀌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양한 주민을 만나러 갑니다. 직접 현장에 장사하러 계신 분들 만나기도 하고요. 설문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모이기도 하고요. 아이들도 있네요. 또 전체 어떤 워크숍이나 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주민 만나기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무작정을 만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기다려주는 거 아니니까. 또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일부러 건수를 만드는 거죠. 또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릴레이 시기로 해서 이분을 만나면 이분이 다른 분을 또 소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분의 친구분. 그런 소개받기 함께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모임이 있으면 허락을 받고 끼어들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러 우리가 초대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주민들에게 또 재밌는, 또 신기한, 또는 흥미로운 모임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또 찾아올 수 있도록 궁금증을 유발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만날 수 있겠습니다. 또 이것 외에도 우리 활동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을 만날 수가 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개발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만나기 단계에서는요, 이게 주민들과 함께 이제 관계 맺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주민들이 계신 현장으로 가니까 당연히 주민을 만나다 보면 지역을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을 안다는 것은 지역을 안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나 이 동네에서 내가 20년 살았어. 30년 살았어. 내가 제일 박사야 라고 착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동네는 넓습니다. 사실 자신이 다녔던 길들을 가만히 보면 늘 다녔던 그 통로, 그 골목길 외에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그 움직이는 동선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토박이라서 동네를 잘 알 수도 있지만 어떻다고요? 동시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이기 때문에 열심히 동네를 구경을 하거든요. 다니거든요. 주민들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잘 안다라는 것은 내가 이 동네에 오래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는 어떤 지리적인 현상들, 지리적인 특징들, 어디에 뭐가 있더라, 여기는 위험하더라 등등의 지리적인 특징을 잘 아는 것과 또 뭐가 있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잘 아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왼쪽 편에 있는 노란색은 전주 한옥마을 지도입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여기 가면 A라는 한옥이 있고 여기 가면 B라는 곳이 있고 저기 가면 아주 맛있는 식당이 있고 등등의 지리적인 특징만을 얘기하는 지도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서로 돌봄 짝꿍 마을 지도라고 있네요. 이게 뭘까요? 자세히 보시면 건물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있죠. 어느 지역의 어르신들이 5분이 함께 살고 계셔. 그래서 그분들이 서로 돌볼 수 있도록 짝을 지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 관계 지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 지역 알기를 주민 조직화, 계속 우리 말씀을 드리죠. 주민 조직화 관점에서 지역 알기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당연히 지역적인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주민들 간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한다. 생각보다 우리 지역의 마을에서의 주민들 관계는 굉장히 정치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야당, 여당의 정치가 아니라 아주 친한 사람들 간의 관계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편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좀 조심하고 지혜롭게 해야 될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관계를 잘 알아야만 주민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 수 있고 건강 소모임을 잘 이끌어갈 수가 있겠죠. 너무 불편한 사람들 일부러 모은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일을 그르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잘 안다는 것은 지리적인 특징과 주민들의 관계를 잘 아는 것이다 라고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른쪽 위에 박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준비 단계,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라는 주제로 시작했잖아요. 첫 번째 준비 일은 뭐였죠? 들어가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지역을 잘 조사하는 것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뭐였나요? 이제는 조사를 했으니 들어가 주민을 만나야죠. 만날 때에 주민과의 관계 맺기가 있었고, 관계를 맺다 보면 당연히 무엇을 알게 된다? 지역을 알게 된다. 지역과 주민은 한 몸이다. 그래서 준비 두 번째 단계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번과 2번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알게 되신 것들이 많잖아요. 자료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지역 조사를 하고 주민을 만나느냐? 궁극적인 목적이 뭐다고요? 우리 뭘 만들고 싶어요? 우리 지역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강 소모임이라는 주민 조직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그래야 함께 힘을 모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려면 그냥 하면 될까요? 아주 단순한 집을 하나, 아주 간단한 한 동짜리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기초공사에서부터 재료가 뭘 들고 어떻게 기둥을 세워야 어떻게 지붕을 해야 되고 굉장히 자세한 설계도를 그려야 실패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조직화에도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3번 조직화 계획 세우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직화 계획을 세우는 데에 무엇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강 문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교양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모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건강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그것을 주로 다루는 모임을 할 텐데, 그렇다면 나의 건강, 활동가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 문제여야 되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건강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민들이 여기는 건강 문제가 뭐였나? 이 지역에서는 정말 유독 다른 지역보다 당뇨 환자가 너무 많다든지, 아니면 이 지역은 유독 혼자 있는 40대, 50대 아주 노인 인구가 아니고요. 중장년층의 외로움을 너무 심하게 겪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보다 많은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 문제가 이 지역의 이슈가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지역을 조사하면서 주민들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주민 만나기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주민 만나기로 알게 된 우리 지역의 건강 문제점들을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들을 아주 많이 만났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 문제 중에 문제예요. 이 문제를 선택하게 된다면 당연히 주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시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모여서 같이 해볼까요? 할 때에 의지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죠. 주민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활동가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 그 문제를 선택을 했어. 그럼 주민들이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죠. 활동가에게는 중요하지만 주민에게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를 꼭 찾아야 한다. 왜 이런 문제를 찾아야 할까요? 주민들의 공동 관심사이고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민들의 힘을 모으는 것은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건강 문제, 그리고 이것은 또 회의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해서 파란색 의자와 제자를 모으면 가끔씩 우리가 듣게 되는 의제. 우리 지역의 의제는 뭐죠? 했을 때 그 의제는 말은 사실 평소에는 안 쓰는 말이에요. 우리 활동가 선생님께서도 아마 쉽게 듣지 못하는 문제일 텐데 일단 알고는 계셔야죠. 주민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시면 안 되겠죠. 주민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민 언어라고 하는 것인데요. 주민들을 계속 만나시면서 경험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민 지역을 조사하고 주민을 만나서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 조직화를 할 건지 계획을 세우는 단계의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만 세우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활동가 선생님들께서 한번 미리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주민들을 만나고 현장에 나가보니 조사를 해보니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건강 문제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좀 이슈인 것 같아. 이 부분을 꼭 다뤄야 될 것 같아. 라고 감이 잡히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라는 것을 미리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해결 방법을 미리 생각해 보기입니다. 선택한 가장 중요한 건강 문제를 살펴본 다음에 주민들과 함께 해결하는 것이에요. 행정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전문가를 데려와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과 함께 조직 활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다른 지역의 사례도 볼 수 있고 본인의 생각도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이렇게 한번 설계도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나요? 아니죠.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갈 때는 이후에 우리 모임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주민들의 모임, 특히 리더들의 모임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다시 논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보태어지고 공식적으로 이제 결정되어지는 것은 뒤에 일어날 일들인 거죠. 사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본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또 중요한 것은 주도적으로 풀어갈 주민 리더를 상상한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활동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계시는 가능성 있는 주민이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주민 모임을 위한 계획도 세우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 우리 지역의 가장 큰 건강 문제가 무엇인가 파악을 한 다음에 이것을 해결하려면 주민들과 함께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미리 상상을 합니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죠. 설계도를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이후 주민 모임이 만들어지면 그게 다시 제 생각에는 이러한 걸 이렇게 풀면 어떨까요? 한번 내어놓는 것이죠. 처음부터 주민들이 그 답변을 다 주신다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주민 모임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대답도 잘 하시고 적극적으로 막 참여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이 누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주민의 리더, 주민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가능하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다면 이런 분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좀 그룹으로 만들어 놓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붙어서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갈 리더를 상상을 하시면서 마음에 두는 것이죠. 이분이 하시면 좋겠다. 저분이 참 잘하실 것 같아. 그리고 이분들을 언젠가는 초대해서 내가 그동안에 계획했고 느끼고 생각했던 계획과 이슈와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제일 아래쪽에 빨간색 두꺼운 것이 있죠. 첫 번째 무슨 모임요? 첫 번째 주민 모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부러 건강 소모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후다닥 모여지지 않습니다. 일단 관심 있는 사람, 우리가 조직 단체를 만들 때도 발기인 모임을 하잖아요. 마치 그런 형태예요. 처음에 뜻있는 사람 두세 사람이라도 4명, 5명이라도 먼저 모여서 이런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한번 1차 시도를 해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주민 모임입니다. 이것을 지금 계획을 세우는 단계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주민조직과의 3단계 보셨죠? 주민 계시고 주민 대표가 계시고 마을 건강 활동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단계를 보셨습니다. 그것이 모두 준비 1단계, 준비 2단계, 준비 3단계였어요. 주민조직화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준비하는 3가지 단계였는데 이 준비 1, 3, 1, 2, 3 세 단계의 역할 상태, 주민과 주민대표와 마을건강활동가의 역할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이 뭘까요? 3가지를 가만히 보시면 빨간색은 마을건강활동가예요. 첫 번째는 아주 크기가 큽니다. 역할을 많이 한다는 얘기고 갈수록 작아지네요. 자, 그렇다면 준비 1, 2, 3, 4단계에 해당되는 제일 처음 단계에 있어서 해당되는 것은 어떤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바로 첫 번째. 처음에는 우리 마을건강활동가 역할이 굉장히 크죠. 심지어 주민 대표와 주민 리더보다 더 역할이 큽니다. 왜냐하면 초기니까 아직 리더가 뽑히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설사 대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대표 역할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 활동가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역할을 하셔야 돼요. 전화도 하시고 만나도 하시고 행사도 준비하시고 모든 역할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러하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서는 곤란하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신 것이고 이 상황 속에 무엇을 항상 염두에 둔다고요? 가능성 있는 주민이 누구인가, 주민 대표가 될 만한 분이 누구인가를 늘 노심초사 보셔야 돼요. 그분들이 계셔야만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그분이 발견되지 않으셨다? 조금 더 시간을 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을 잘 만나서 그분들과 함께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조직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준비 1, 주역 사회 조사하기. 준비 2, 주민들 만나기. 준비 3,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주민조직화의 계획 세우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3강에서는 그 다음 단계의 주민조직화의 단계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